아무도 잘 알려주지 않는 바로 내 두피가 어떤 타입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략 내 얼굴 피부는 건성인지 지성인지 복합성인지 알겠는데 내 두피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두피를 내 스스로 케어하는 내 두피 셀프 진단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건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성 두피일 때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두피가 좀 건조하면서 당기는 듯한 느낌? 그쵸? 얼굴 피부처럼요. 그리고 두피가 자주 좀 가려운 느낌이 든다면 건성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깨에 이렇게 비듬이 떨어지는데 하얗면서 가루 같은 비듬이라면 건성 두피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샴푸 후에 하루가 지났는데도 유분기가 안 올라온다 그러면 거의 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성 두피가 이렇게 하얀 비듬도 생기고 두피를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민감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관리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드라이시예요. 고온으로는 말리지 마시고요, 약간 따뜻한 미지근한 바람으로 좀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자극을 너무 노출하지 않는 게 좋고요. 내가 건성이니까 두피를 덜 말리고 둬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두피가 들뜨면서 두피가 민감해지면서 오히려 민감성 두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두피는 보송보송하게 꼭 말리되 약간 그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주는 게 좋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 세정력이 강한 샴푸로 해서 딥클렌징을 하는 것보다는요, 건성 두피 전용 샴푸를 이용해서 두피를 피지는 제거하지만 두피에 필요한 피지물들을 남겨두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두피를 보습해 줄 수 있는 전용 앰플이나 아니면 미스트, 얼굴에 뿌리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얼굴 건조하면 이게 수분 공급하듯이 두피에도 두피 전용 앰플이라든지 아니면 미스트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자잔! 지성 두피입니다. 첫 번째, 샴푸한 후에 한 3-4시간만 지나도 두피에서 약간 유분기가 올라온 듯한 느낌이 든다면 지성 두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피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느꼈을 때 약간 콤콤한 두피 특유의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하면 유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냄새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 머리가 좀 오일리해서 머리끼리 좀 뭉쳐있는 느낌? 에센스를 바르지 않았는데 두피 쪽에 머리가 좀 뭉치는 느낌이면 지성 두피입니다. 그리고 약간 건성 두피하고 다르게는요, 약간 비듬이 좀 떨어졌는데 비듬이 조금 오일리한 느낌인 거예요. 하늘하늘 날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모발에 좀 붙어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비듬이 있다면 지성 두피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성 두피이신 분들 그냥 나 지성 두피인데 어쩔 수 없이라고, 아니면 하루에 샴푸를 굉장히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내는 경우도 많은데 관리법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요, 물로 약간 미온수로요 두피를 충분히 적신 다음에요, 샴푸를 할 때 롤링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냥 막 이렇게 감는 게 아니라 꼭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두피를 닦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거품으로 충분히 롤링을 꼼꼼히 해주시면서 샴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절대 손톱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지문을 이용해서 꼼꼼히 윗방향으로 꼼꼼히 이렇게 롤링하면서 꼼꼼히 샴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두피 전용의 딥클렌징 샴푸를 쓰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성에도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성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성 전용 샴푸를 쓰시는 것보다 약간 나의 정도에 따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내 머리가 유달리 오늘따라 활동량이 많아서 기름이 많이 졌다 이럴 땐 딥클렌징 샴푸를 쓰시고요, 약간 미세하게 지성인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데일리 샴푸를 쓰시면서 그냥 꼼꼼히 헹궈주시고, 약간 활동량이 많거나 약간 자에서 햇볕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머리가 금방 눅눅해졌을 경우에는 그때는 딥클렌징 샴푸, 지성 전용 샴푸를 쓰는 게 좋고요. 지성 지소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은 아예 데일리로 지성 샴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에는 두피 스케일링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미용실에 가셔서 스케일링 하는 것도 좋죠. 근데 내가 일정이 안 되고 그것도 비용이 꽤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홈에서 두피 스케일링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온수로요
머리에 두피를 적시시고요. 3분 정도 두피를 불려주는 거예요. 우리 목욕탕에 물에다가 손 담궈 놓으면 피부 표면이 약간 부는 것처럼 두피도 한 3분 정도 좀 박치를 해서 두피 표면을 좀 불려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샴푸가 아닌 거품으로 두피를 닦아내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볼에다가요, 샴푸를 펌핑을 해주시고요. 이때는 아무래도 약간 미세먼지를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두피 전용 샴푸, 깊숙이 미세 불순물들까지 제거해 줄 수 있는 전용 샴푸를 쓰시는데요. 그래서 볼에다가 펌핑을 해주시고, 이런 브러쉬 있죠? 브러쉬로 이렇게 롤링을 해가지고 거품을 충분히 내주세요. 거품을 충분히 내주시고요. 그리고 손끝을 이용해서 손 머리카락을 이렇게 섹션 이렇게 나눠서 그 부분에 거품을 이렇게 다 묻혀주세요. 묻혀주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 면봉 있죠? 이렇게 대양 면봉이 있어요. 제일 큰 면봉으로요. 두피를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이렇게 좀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문질러 주면서 손에 지문이 해줄 수 없는 조금 깊은 이런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전체적으로 문질러 주신 다음에 꼼꼼 헹궈 주시면 두피 홈 스케일링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민감성 두피입니다. 민감성. 요즘에 솔직히 마음도 민감해지기가 쉽고 그러면서 피부도 민감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 민감성 두피 진단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피가 가렵거나 찌릿찌릿 약간 타는 느낌의 그런 약간의 느낌들이 있어요. 약간 건성 두피랑 조금 다르거든요. 건성도 가려워질 수가 있는데 요거 민감성은 약간 찌릿찌릿하면서 약간 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두피를 빗질할 때요. 두피가 좀 아파요. 약간 두피가 좀 민감해져서 두피가 아픈 느낌? 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전반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민감성이라고 해서 두피의 모든 존이 민감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두피가 약간 찌릿찌릿 아팠다 이런 느낌이 들거나, 세 번째는 샴푸나 염색 후에 두피에 좀 약간 알러지가, 약간 트러블, 뾰루지라든지 트러블이 났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민감성 두피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민감성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럴 때 민감성 두피이신 분들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건강한 머리도 하루에 100번 정도 자연 탈모되지만 더 일찍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양이 수채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거나 탈모로도 이어지고, 또 두피가 민감하면 예민해지잖아요. 이럴 때 관리법은요. 첫 번째요. 염색이나 펌 하극적인 시술을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약간 텀을 좀 길게 갖거나, 오해가 있어요. 또 막 약간 오징어 먹물이라든지 약간 천연 염색하면 괜찮지 않나라고 하지만, 그 천연 염모제 안에도 약간 그 식물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독소 성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감성이신 분들은 꼭 천연을 써야지 된다라는 것도 공식이 맞지를 않거든요. 우리가 약간 뭐 오이 알러지가 있고 약간 뭐 식물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피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색이나 펌적인 부분을 좀 자제하거나, 아니면 염색을 할 때 두피를 떼고 해달라든지, 아니면 펌할 때 이런 나의 두피 상태를 얘기해서 약액이 최대한 닿지 않게 하는 방법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머리를 약간 꽉 묶는다든지, 아니면 강한 빗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피를 너무 자주 손톱으로 자극을 준다든지, 이런 물리적 자극을 피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감성 두피신 분들은 머리를 묶더라 좀 느슨하게 한번 머리를 이렇게 묶은 다음에요. 지금 화면 보시면 묶은 다음에 한번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서 텐션감을 줄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도 견인성 탈모도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헤어라인을 좀 롤링을 해서 여기도 긴장감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묶었을 때 깡 묶은 느낌이 아니라 단단한 묶었지만 약간 두피의 긴장감을 좀 풀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자극 샴푸라든지 제품을 썼을 때 알러지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건 뒤에 그 성분표를 보시고, 뒤에 뭔가 알러지를 유발하거나 민감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아니면 성분을 봤을 때 나 모르는 거다 하시면 약간 네이버나 구글링 하시면
다 성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감성 두피는요. 그리고 약간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약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는 안 되죠. 그리고 스트레스의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좀 명상을 해주시거나 나만의 깊은 딥수면을 위한 어떤 나의 공간을 정리하거나 이런 방법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민감요법 아주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녹차팩을 만드시는 건데요. 그냥 녹차 오린물을요, 화장솜 있잖아요. 화장솜에다가 이렇게 섹션을 나눠서 톡톡톡, 섹션을 나눠서 톡톡톡 이렇게 해주시면 녹차가 갖고 있는 카테킨 성분이요, 항염작용이 있어서 민감한 두피를 좀 진정시켜주는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민감해져 있는지 잘 모르니까 내가 오늘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자외 노출이 많이 돼서 내 두피가 민감해졌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집에 있는 녹차팩을 이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굉장히 시리어스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 많은 탈모 두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실 위에 앞에 소개해드린 걸 그냥 방치하면 탈모 두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탈모 두피인 경우는 뭐 유전적인 이유로 인해서 약간 의학적으로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탈모를 조금 지연시키거나 좀 보류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우선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사례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모발이요, 어느 순간부터 가늘어졌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이렇게 서있던 모발들이 좀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기운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든다. 어느 날부터 모발이, 그러면 탈모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머리가 갑작스럽게 가늘어지고 힘없이 처지고 그 부분에 머리숱이 조금 줄어든다, 이런 경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하루에 100번 정도 모발이 100번 이하로 빠지는 거는요,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머리는 원래 모발 하나하나를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머리, 쉬고 있는 머리, 빠지는 머리, 이렇게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빠지는 머리가 확연하게 많이 든다. 머리를 감고 나서 이렇게 수채구멍에 머리가 많고, 아니면 머리를 말렸는데 수건에 머리카락이 많이 묻어있고 침대에 머리가 유달리 많이 묻어난다, 이런 경우 있죠.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막 내가 이사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직장을 옮겨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았거나 식생활이 바뀌었거나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이런다라고 하면 탈모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이마가 약간 이마선이 점점 약간 넓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 사진을, 최근 사진을 보면 이마가 자꾸 넓어지는데 이마 헤어라인에 있는 머리가 점점 더 솜털처럼 가늘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탈모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두피의 통풍이 잘 돼야 돼요. 순환이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공기순환도 잘 되게끔 모자라든지 가발 착용을 조금 금지해 주는 게 좋아요. 모발도 사실은요, 약간 마소제로 하거나 아니면 약간 집 모양으로 돼가지고, 아니면 천이 굉장히 가벼워서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탈모가 두피가 있다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두피에 조금 자극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 어떻게 햇볕 뜨거운 자외선이 굉장히 두피에 안 좋은데요, 광노화가 되는데, 이러실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나가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그냥 햇볕을 보지 마세요. 이 비타민 D는요, 이 손끝으로도 다 흡수가 되거든요. 굳이 막 내 얼굴과 두피를 이렇게 해서 비타민 D를 혹시 합성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손끝, 발끝만 노출해도 비타민 D는 다 맞으니까요. 햇볕에 그냥 노출을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너무 엄마 같은 얘기긴 하지만요,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스, 충분한 수분, 그리고 제철 음식을 먹어주시는 게, 제철 과일, 제철 채소, 이런 것들 섭취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백질인 음식 중에서 해조류, 그죠? 칼슘, 요오드, 철분이 많은 이런 해조류도 많이 먹어주시고, 검은 콩도 많이 먹어주시고요. 근데 제가 얘기해드리면 사실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좋아요. 고기만 먹거나 검은 콩만 먹거나, 그럼 검은 콩이 되면 어떡해요?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균형 잡힌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약간 조금 더 고간효가 있는 식물성 단백질이라든지 약간 요오드 성분을 조금 더 섭취해 주셔도 괜찮다. 오히려 아예 안 먹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의식해서 먹어주면 두피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탈모가 일어나는 분들의 첫 번째 정조 증상 중에서 두피를 만져보면 다 경직이 많이 돼 있으세요. 두피가 이렇게 땅땅하게 많이 경직이 돼 있거든요. 이 승모근부터 두피까지가 많이 경직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경직된 두피의 상태는 나의 탈모를 좀 더 앞당길 수가 있어요. 빠질 수 있게 긴장을 시키니까요. 이래서 제가 알려드리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렇게 손바닥으로 펼쳐 주시고요, 여기 목덜미 이렇게 승모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여기 수박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수박 꼭지점 알죠? 이렇게 뚜껑 이렇게 꼭지 이쪽 100회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100회 지점부터 이렇게 롤링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두 수박이고 수박의 꼭지점을 향해서 수박아 이러면서 수박 생각하면 기분이 상쾌해지잖아요. 그쵸? 아닌가? 네, 이렇게 롤링 해주시면서 이 두피에 있는 모든 지압점들을 순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자극을 주셔서 탈모 예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게 거의 다 민간요법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아시죠? 모든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큰 건 없어요. 그냥 모래알같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일을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좋은 습관들이 모이게 되면 탈모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정말 신년도요. 낮출 수가 있어요. 정말 계속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탈모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일 걱정되죠. 그런 경우 탈모도 한번 예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컨텐츠를 보면서 나는 소중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옹은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를 계속 토닥토닥 보살피면서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뭐 먹으면 얹으니 이러면서 계속 남들이 있을 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해받으니까 혼자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하철에서 절대 안 돼요. 어디 끌려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토닥토닥 하시면서 나를 보살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요, 저는 머리숱 많습니다. 네. 잘 관리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이게 자랑한 거였나? 아니, 그냥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